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허리부터 무릎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릎에서 보내는 고통의 신호.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뻐근해 몸을 펴기조차 힘든 순간들. 이런 고통 앞에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는 결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3군데, 하루 단 3분만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간단한 습관으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기적 같은 약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도,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군데를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뭉치고 경직되면 골반이 기울어지고, 이로 인해 허리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통증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무릎 관절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집중되어 무릎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이 상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골반의 위치 변화는 척추 전체의 정렬에 영향을 주어 어깨와 목까지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면 허리와 무릎은 물론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함께 완화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한 오십견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밤마다 어깨가 욱신거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일시적인 완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앞쪽을 하루 2번씩 매번 3분간 문질러 주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올릴 때의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까지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딱딱한 뼈, 골반뼈가 느껴지는 곳을 찾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진행합니다. 손가락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압력을 유지합니다.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분씩 총 2분간 진행합니다. 물리치료 임상 연구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 완화가 무릎 전면부 통증을 크게 줄이고 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과 관절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물리적 효과입니다. 근육의 이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발바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은 예로부터 전신의 거울이라 불려왔습니다.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살아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발에는 수많은 신경 종말과 경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바닥 반사요법이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역이 분포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을 통해 해당 부위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관련된 반사구역을 자극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로 수십 년간 고생했습니다. 10분도 서 있기 힘들 정도였고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마다 매출보다 허리 통증 걱정이 더 컸습니다. 심한 날에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녀가 매일 발바닥을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식당 일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의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 용천혈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아픈 곳이 느껴지더라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각 발을 1분씩 총 2분간 진행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엔케팔린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어 마치 진통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바닥 반사요법을 적용한 결과 통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환자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했더니 진통제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뒤 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는 중요한 경혈점으로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주요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에는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망양근 등 햄스트링 근육들이 모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되면 골반을 뒤로 당겨 허리에 부담을 주고 반대로 이 부위를 이완시키면 허리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어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3세 이 씨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하며 무릎에 무리를 준 그는 70세가 넘자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결국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시도한 것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금을 3분간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달고 살던 만성 요통이 한 달 만에 크게 완화되었고 2달 후에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오금 마사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에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을 찾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2초에서 3초간 부드럽게 눌렀다가 천천히 뗍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합니다.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며 절대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위중혈은 허리 통증의 특효열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햄스트링 근육의 긴장 완화로 골반의 후방 기울임이 교정됩니다. 둘째, 스와동맥과 스와정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하지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좌골신경의 긴장이 완화되어 신경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세 부위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자극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골반의 전방 기울임을 교정하고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골반의 후방 기울임을 교정합니다. 이 두 곳을 함께 자극하면 골반이 정상적인 중립 위치로 돌아가면서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회복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전신의 반사구역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다른 두 부위의 마사지 효과를 전신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적인 일일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양쪽 각 30초씩, 발바닥 마사지를 양쪽 각 30초씩 해서 총 2분간 진행합니다. 저녁 취침 전에는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양쪽 각 30초씩, 발바닥 마사지를 다시 양쪽 각 30초씩 해서 총 2분간 진행합니다. 하루 총 4분의 투자로 평생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5분 스트레칭으로 목 돌리기를 좌우 각 5회씩, 어깨 들어 올리기를 10회, 허리 부드럽게 숙였다 펴기를 10회, 무릎 가슴에 끌어안기를 양쪽 각 10초씩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는 하루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간 걷기를 해보세요. 실내에서도 제자리 걸음으로 대체 가능하고 무릎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근육 이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입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입욕 후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음식도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를 늘려야 할 음식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인 연어, 고등어, 정어리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색깔 있는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을 드세요. 견과류로는 호두, 아몬드가 좋고 베리류로는 블루베리, 딸기를 추천합니다. 강황, 생강 등 항염 효과가 있는 향신료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정제 설탕이 많은 음식도 줄이세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패스트푸드도 피하고 과도한 음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한 핵심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하다 정도의 압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가며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보세요. 둘째, 관절을 직접 자극하지 마세요. 뼈가 돌출된 부위나 관절 자체를 직접 누르지 말고 항상 주변 근육을 타겟으로 합니다. 특히 무릎뼈, 정강이뼈, 발목뼈 등은 피하고 부드러운 근육 부위만 자극합니다. 셋째, 사전 온열 처치를 하세요. 마사지하기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데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세요. 마사지 중에는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압박할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시간과 빈도를 지키세요.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하루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과도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들도 있습니다. 마사지 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 부종이나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 피부에 상처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단계별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몸이 마사지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하루 1회, 각 부위 30초씩 압력은 약하게 시원한 정도로만 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하세요. 2주차에서 3주차는 정착기입니다. 몸이 적응되면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갑니다. 하루 2회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각 부위 1분씩 하면서 압력을 조금씩 높여가며 최적점을 찾아보세요. 4주차 이후는 유지기입니다. 이제 마사지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각 부위 1분에서 2분씩 몸의 상태에 따라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최 선생님은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만성요통에 시달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손자를 돌보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이 마사지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아침 기상 시 허리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대구의 70세 김 씨는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6개월 후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수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개선되었습니다. 인천의 58세 박 씨는 밤마다 찾아오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결과 2주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야간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계절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봄철인 3월에서 5월에는 겨울 동안 경직된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시기입니다. 마사지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고 새싹과 함께 몸도 깨어나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샤워 후 마사지를 하세요.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에는 날씨 변화로 인한 관절 통증에 주의하세요. 보온에 신경 쓰며 마사지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 완화가 핵심입니다.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마사지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연령대별로도 접근법이 다릅니다. 50대는 예방이 핵심인 시기입니다. 가벼운 강도로 꾸준히 실천하고 운동과 병행하여 근력을 유지하세요. 60대는 통증 완화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강도 조절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과도한 압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이어져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하루 3분만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증은 나이만의 탓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